145쪽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일종의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좀 해보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면이라고 합시다. 지표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던져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손에서 벗어나고 났을 때, 벗어난 직후에 처음 속도를 V라고 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는 게 있다 없다? 힘을 받는 게 없으니까 힘이 작용해야만 운동 상태가 변하거든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말은 속도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는 게 전혀 없으니까 얘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궤적은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되느냐? 가는 동안 아래쪽으로 뭘 받는다? 이쪽으로 중력을 받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던진 적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몇 도로 작용했다? 90도로 작용하잖아요. 네.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힘이 90도로 작용하면은 방향만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궤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뭐를 취하게 되냐면 포물선을 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네. 그런데 따라서 이 중력 방향 쪽으로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이, 이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의하실 점이, 이거 항상 잘 물어보는 게, 문제에서 포인트로 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수평거리. 수평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젤이라고 해볼게요. 됐어요? 됐나? 네. 그 다음에 지면에 닿기까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럼 처음 속도가 V고, 주의할 점, 아래쪽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었다가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평거리도 중요하지만은 최초의 이게 낙하거리가 되겠죠. 낙하거리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최초 높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네들 사이에 상관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최초 높이는 H라고 할게요. 됐니? 그럼 하나 더 정할게. 운동량, 충격량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도 하나 정할까요? 지면에 닿기 직전 무슨 방향? 이건 수직 방향 이 말이에요. 그죠? 연직 방향 속도를, 이거는 라지 V라고 합시다. 됐나? 네. 그러면 여기서 성립되는 관계식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건 뭐지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처음 속도. 됐어요? 네. 얘는 이렇게 구해야 되죠. 됐나? 네. 그 다음에 라지 V는요. 응? 얘는 이렇게 되죠. G는 뭐고? 중력 가속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됐어요? 됐나? 네. 이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누구는 지면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떨어지는데 걸린, 즉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과 같죠? 맞아? 네.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다? 얘를 결정짓는 요소는 얘는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시간 때문에 높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맞아? 따라서 시간이라는 놈은 웬만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시간이라는 놈은 누구 때문에 결정된다고 했냐면 요놈 때문에 결정된다고 그랬잖아. 잘 봐라. 여기서 t는 어떻게 쓸 수 있노? 요 식에서 여기에서는 V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죠. 주의할 점. 마치 요걸 보면 이거 두 요소 때문에 결정되는 것 같잖아. 잘 들어.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이걸 구할 수는 있다 없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없다? 시간 t는 뭐가 결정되면 그냥 끝이다. 낙하 높이가 결정되면 시간 t는 안 변해요. 됐나? 즉 시간 t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낙하 높이에요. 사실은 하나 더 있지. 누구? 중력 가속도인데 그건 어차피 지구에서 일정하니까. 됐나? 그 다음에 역시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t는 G분의 V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됐니?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높이니까 자 봐봐 이건 요렇게 해보자. 해보면 얼마 되노? G분의 아니지 T제곱은 G분의 2H죠. 그러니까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결정지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누구다? 얘다 이 말이야. 됐어? 요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중에서도 G는 어떻다? 일정하니까 이것 때문에 결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거 1번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 맞나? 속력 일정하고 방향은 계속 변하죠. 1번 맞죠? 운동 방향 변하잖아. 안 변해? 아저씨들 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 곡선을 그리는 거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 거고 유지된 거가 변한 거가 변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속력은 어떻고? 일정하다 이 말이죠. 됐어요? 물론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라고 제한을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2번은 뭐가 틀렸노? 속력이 증가하고요. 연집 방향으로의 속력이라 그러면 증가했겠죠. 됐어?
그 다음 3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뭔데? 이건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물선이 안 되죠. 됐나? 4번에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뭐라고? 자유낙하 운동 혹은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자면 자유낙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됐어요? 5번과 같은 게 어떤 걸까? 물체의 속력이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 현실 세계에서 억지로 조절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죠? 증가 쭉 했다가 느려져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 근데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뭐하면? 증가했다 감소하면 반드시 운동 방향은 변하게 됩니다. 왜요? 점점 느려져서 뭐 하거나 정지되거나 이게 만약에 가속도가 그대로 있는 놈이면 뒤로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속력이 왜 줄었어? 왜 줄었어? 이쪽으로 힘을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뭐 하고 섰다가 힘이 멈추지 않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나? 바뀌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장을 변신시키면 물체의 속력이 증가했다 감소하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중력에서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가했다 감소는 아니죠. 뭐냐면 뭐 감소했다가 운동 방향 바뀌어가지고 다시 증가하는 거야. 됐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답 2번 적혀있습니다. 2번이라고? 2번 적혀있어요. 속력이 증가하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 아, 2번 해라, 2번. 2번이 맞겠다. 2번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고민했거든. 속력이 증가한다, 일정하다 얘기하려면 여기 써놨는 것처럼 뭐를 결정해 줘야 된다? 그렇죠. 수평 방향에 대해서인지 연집 방향인지. 이 문제는 내가 안 풀어줄라 했어, 원래.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답은, 2번 하십시오. 2번 해도 됩니다.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쭉쭉 꺾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연집 방향이냐, 수평 방향이냐 구분해 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건물 위에서 공 A를 수평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던지는 순간 같은 높이의 맞은편 건물에서 공 B를 놓아 자유낙하하도록 하였더니 2초 후 지면 위의 P점에서 동시에 충돌한 거예요. 됐니? 네. 도달하면서 됐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하자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네. 2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 40. 속력이 20m/s인데 2초 걸렸으니까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40m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B가 2초 동안 뭐? 낙하 높이가 2초 걸렸다는 거지. 네. 그러면 H는 2분의 1 곱하기 10 하면 5. 시간이 2초니까 제곱하면 4. 그러면 건물 높이는 얼마? 20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기억 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 H는 20m다. 맞고. A의 수평 도달 거리는 40m다. 맞고. 디귿. A를 20m/s보다 더 큰 속력으로 던지면 B와 충돌하지 않는다. 아니, 무조건 맞나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하나 던지고 하나 떨어뜨리면 같은 시간 걸렸을 때 도달되는 높이가 똑같지. 그럼 아까는 지면에서 만나는 거면 이번에는 좀 더 멀리까지 좀 빠른 속도로 던지면 좀 더 멀리까지 가죠. 네. 아까는 이렇게 된 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까지 오는 동안 이미 얘도 이까지 오는 거죠. 동일하게 낙하하기 때문에 연집 방향. 됐어요? 네. 무조건 맞는다. 그러면 안 맞게 하려면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맞아요. 됐니?
됐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르게 던지거나. 예, 다른 거 아닙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건물 옥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습니다. 옥상에서 A와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각각 V0, 2V0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멀리 가? B요. B가 더 멀리 가지. 네. 근데 지면에 도달되는 거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 질량이 달라도 도달합니다. 동시에. 기억, 지면에는 A와 B가 동시에 도달한다. 맞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같다며. 그러면 중력은 같죠. 중력은 뭐니까? 중력은 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아니야, 맞아? 중력 가속도는 누구한테나 동일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A와 B의 질량이 어떻다고? 같다며.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같겠죠. 디귿. A가 7층 높이를 지날 때 B는 5층 높이를 지난다. 이거는 문제를 낸 놈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디귿번을 쓸 것 같으면 기억번을 쓰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이가? 같은 거 물어본 거 아이가? 기억하고 디귿은.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뭐, 제가 뭐 문제 내면 얼마나 뭐 잘 나겠습니까? 그죠? 아, 씨발. 그래도 깔끔 까야 되겠다. 다음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하고 6번 문제 풀 줄 알면 운동량, 충격량을 제외한 엔간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 그림은 책상 A에서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장난감 자동차가 건너편 책상 B에 닿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상 사이의 수평 거리는 20m고 20m면 현실 세계에 있는 새끼가 쓴 이 문제를 낸 놈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상상으로 막 장난감 자동차 중에 RC카 중에 속도가 한나 빨라도 20m 날아갈 수 있나? 내 생각 한 4, 20분대. 그래서 높이차는 5m이다. 장난감 자동차가 책상 A를 떠난 순간부터 책상 B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도 졸라 빨라요. 1초나. 20m/s로 날아간 거 아니야. 맞아? 그죠? 그냥 자동차로 했는 게 더 안 낫나? 자동차면 이해가 되죠? 네. 아무튼 그럼 이 말이네. 1초 만에 20m를 간 거 아니야. 일단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20m/s입니다. 그 다음에 끝났죠?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는 왜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고. 알겠어? 근데 이제 1학년한테는 이게 약간 유의미한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팅된 설정이 되게 과하지. 그럼 너 쫄거든. 씨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변인이 되게 많죠. 정보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거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46쪽. 오늘 보니까 12번까지 풀면 뭐 엔간히 끝나겠습니다. 9번, 10번. 그림과 같이 건물 옥상에서 물체를 지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던졌더니 물체가 포물선 경로를 그리면서 지면에 도달했습니다. 9번. 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제 그 앞에 이 유형하고 운동량, 충격량을 짬뽕시키는 게 이게 실제로는 시험에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겠죠. 기억. 운동량은 뭐고? 질량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MV,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맞나 틀리나? 맞죠? 아래쪽으로 속력 증가하니까. 기억 맞고. 니은.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은 일정하다. 연직 방향은 수직 아래잖아. 증가하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일정하다. 됐습니까?
10번 문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때? 일정하죠. 그 다음 연집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어떤 그래프든 이거 아니면 이거만 있잖아. 맞아? 그 주의할 점은 이런 그래프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그래프. 곡선 그래프. 알았어? 내 같으면 그래 낸다 이 말이야. 알았어?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은 진공 속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후 찍은 다중성광 사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참고로 다중성광 사진을 찍으면요. 공과 공 사이에 인접한 간격 있죠. 간격은 뭘 의미합니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간격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이게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촬영을 어디서 하느냐면 암실에서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 아무 빛도 없는 곳에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릴리스, 이게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따로 잡을 수 있는 걸로 해놓은 다음에 릴리스를 딱 누르는 순간 기계는 하나는 공을 떨어뜨리고 공을 하나는 쏘는 거야. 됐니? 쏘고 사진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플래시를 팍팍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진을 탕탕탕탕탕 찍는 거야. 됐나? 그럼 잘 들어. 공과 공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어떻다? 무조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1초면 0.1초, 1초면 1초. 알겠습니까? 기억. A와 B의 가속도는 서로 같다. 같은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같아요. 그죠? 니은. A와 B의 높이는 항상 같다. 그림까지 주고 얘기하는데 그죠? 눈이 삐꾸가 아니라면 그죠? 디귿.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12번 문제. 이건 좀 쓸만하겠나? 이것도 말로 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릴 겁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질량이 같다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생각해야 되지. 아, 일단 두 놈이 받는 중력은 어떻다? 같네. 그 다음에 같은 높이였죠. 그럼 이 새끼들이 하여튼 어떤 운동을 하든 됐나?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변화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충격량도 같은 거죠. 주의할 점. 충격량은 떨어뜨리는 운동할 때는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의 운동량하고 지면에 닿고 난 변화량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각각 V, 2V0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그림과 같이 각각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운동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인데 그 속력이 다르면 도달되는 거리가 달라지는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얘도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어보면 매 순간 높이는 어떨까? 같습니다. 됐어요? 기억. A와 B는 동시에 지면에 닿는다. 맞고요. 지면에 닿기 직전 수평 방향의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포인트. 보통 이런 운동량 물어보면은 그냥 연집 방향에 대한 게 대부분인데 얘는 대놓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럼 수평 방향으로 따지려면 질량에다가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을 곱해줘야 되죠. 어차피 출발하고 나서 떨어질 때까지 속력은 계속 일정하기는 해. 각각 일정하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따라서 2배짜리가 운동량도 2배가 된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A와 B가 지면에 닿기 전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B는 A 대 B는 1대 2이다. 맞죠? 다른 몇 번? 3번. 여기까지 잠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이제 별로 안 어렵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계속 풀이 수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거지.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풀이 수업 하는 거 귀찮아서 그래요. 아 그리고 이래 뭐 그림을 좀 이래 띄워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지.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여러분 수업이 없죠? 화요일 날 아마 13번부터 해서 한 20번 내지는 25번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올 때 그 뒤에 거 2회 분량 있죠? 2회 분량도 좀 풀어서 오시고요. 2회 분량 끝나고 나면 156쪽에 또 패턴 문제라는 게 4문제 있는데 요게 조금 이제 뭔가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는 다 풀어보십시오.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네. 질문. 그럼 일단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